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입니다. 대한항공 스튜디오스 같은데 불주마 같아요. 노산 여행 공격 너무 심하다라고 합니다. 불나는 애들 보통 7에서 8, 90년대 생들일 텐데 얘네 태어날까지만 해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지금 일정 퍼센트 남자들은 한국 여자를 못 만난다. 국제 결혼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 능력자만 만나서 하는데 지가 부족한 걸 전체 이자들을 다 싸잡아서 노산이라고 안 만나준다고 끌고서 상품 가치라도 하락시켜서 누구 하나 잡으려고 난리 난 것 같다. 아닌데 능력남들은 요즘 어린 여자 만나고 지금 외국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도 과학이다. 통계 보고 와라. 노산만 아줌마들 과학이랑 싸운다고 지랄하지 말고 집에서 이걸 읽으면서 한 손으로는 조 잡고 가슴에도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정상인지 크크크 불쌍하다 진짜. 전체 남자들 싸그리 욕먹이지 말고 노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여자 후려치기 아니에요. 저도 여자 후려치기 관점에서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 관점이 아닌데 여자들은 이거를 남자들이 여자들의 가치를 후려치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많은 문제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저출산 문제예요. 넘버원, 압도적 넘버원 문제가 저출산 문제예요. 자, 지금 이거 이틀 전 기사입니다. 한국경제 단독, OECD의 경고, 저출생 한국. 저출산으로 좀 합시다. 뭐 저출생이라고 해요. 학문적으로도 저출산이 맞대. 계속 언론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자, 저출산의 한국,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에서 이분이 누구냐고 하면 파렌 리우센 담당관. 이분은 OECD에서 경년마다 발간하는 한국경제보고서의 주 작성자다. 책임자, 수석 이코노미스트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경제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 출산율 저하는 실존적 위협이다. 실존적. 한국은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로 가고 있다. 국가가 소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노산에 대해서 우려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공동체 붕괴를 걱정하는 겁니다.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료입니다. 여성 연령대별 난임률 25에서 29는 14.2 매우 낮죠? 그리고 30에서 34살 22.9 이것도 사실 저는 불만입니다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낮아요. 자, 35에서 39로 갑시다. 49.3입니다. 어마무시해. 그리고 40에서 44시 71.9입니다. 이런데 우려 안 하는 게 이상한가요? 국가가 소멸로 가고 있는데? 아니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나라가 지금 소멸한다니까? 이거를 여염이라고 보시면 그거는 정말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보시죠. 최한나 국립어려원 중앙난임센터장님이 말씀하신 거 한번 볼게요. 35세, 30세를 넘어서 그때 가서 임신하라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이분의 주장은 20대 때 하라는 거예요. 이분 여자분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난임에 대해서 미리 체크하는 거는 좀 정부에서 지원해주자. 20대라도. 근데 우리나라에 아시겠지만은 각종 지원책은 나이 많은 산모를 대상으로 임신을 생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돈이 나가요. 그런데 그거를 계속 돈을 줘서 될 때까지 임신을 하게 하는 건데 임신이 돼야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임을 몇 년을 몇 번을 하고도 하는 걸 계속하는 것이 과연 우리 여성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인가? 40세 이상이 시험관을 계속 무한 반복하는 것이 누구에게 도움이 되냐는 거죠. 지원의 수가 늘어날수록 환자들이 내 상태가 문제가 아니라 내 상태는 안 되는 상태인데 그 돈을 다 쓰지 않으면 내가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즉 예산 낭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어떤 주장을 하시냐고 하면 이런 지원책에 대해서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계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나쁜 시그널을 준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어릴 때 미리 본인의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프랑스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교육에서도 이런 정보에 대해서 알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노산에 대해서 지원책을 계속 늘리는 거는 안 좋은 신호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이세요. 자, 그리고 지금 불임환자 지속 증가를 보세요.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진료비가 5년간 2배가 늘었습니다. 환자 수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연평균 3.8% 늘고 2018년 대비해서 이제 환자 수 증가는 16.0입니다. 그리고 진료비 같은 거 보세요. 연평균 9.7% 늘어나고 있고 18년 대비해서 2022년은 44.8%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비용에 자가 비용만 들어갑니까? 아니죠. 건강보험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의 세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지금 특수교육 대상 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합니다. 전체적인 학생 수는 줄어들어요. 그리고 노산이 최근 들어서 더욱더 가팔라졌잖아요. 비율이. 지금 그나마 이 친구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울기가 지금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기울기가. 이 기울기 가팔라지는 거는 더욱더 빨라질 거예요. 지금 11만 명이에요. 자, 특수교육 대상 학생 같은 경우는요. 경증이 아닙니다. 중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 중에 한 사람은 이 친구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또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노동 인구가 1명 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교육부 자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특수 학생들 같은 경우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배치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은 2022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4.15명당 선생님이 1명이에요. 자, 일반적인 학교보다 훨씬 선생님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뭐 각종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교육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가 개인의 문제인가요? 공동체 모두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남자들이 노산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를 어떻게 여혐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건강한 아이가 나오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건강하지 않은 아이가 나오고 그로 인해서 예산 낭비 그리고 각종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런 친구들이 은근히 사고를 많이 쳐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그래서 이거를 뭐 후려치기다? 아니에요. 남자들은 그 관점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하루 만에 꼬리 내린 금속노조 아재 이야기들 해보겠습니다. 저도 어제 다루었던 내용인데 현대중공업 노조에서 이제 꼴팸이 FM에 대해서 정신적 문둥병에 오염된 지지나 FM들은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받게 하고 약물 처방으로 격리시키면 되지만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노조 자체 소식지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하루 만에 꼬리를 내린 거예요. 일반 시민, 금속노조에서 압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글을 내리고 유감을 표현하는 사과문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조들 간부들 같은 경우는 단련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야, 금속노조 아재들도 제가 보니까 FM들한테 압력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금속노조 아재들이 아마 현대중공업 노조 측에다가 요청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야, 이 아재들도 장난 아니잖아요. 금속노조가 가장 민노총에서 파워가 센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야, 이분들도 FM들한테는 찍소리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계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586대 한여 아직까지는 FM이 우세한가 보다. 노조보다는 노조 카르텔이 힘이 세고 이거를 넘사하는 게 바로 총영인이다. 그리고 나그한답다. 나그한답다라는 반응이 제일 많았어요. 나그한이 댓글 중에. 하여튼 대한민국 나그한인 거는 계속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 못 차리고 있어. 앞에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의 길로 가고 있어요. 20년 넘게 유자들이 해달라는 대로 오냐 우쭈쭈 했는데 망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정책을 오히려 강화하고 있어요. 아, 걱정입니다. 걱정이니까 여러분들 각자 잘 준비하십시오. 잘 준비하고 나라가 이대로 가게 되면 진짜 소멸의 길로 가게 될 건데 그때 잘 지켜보시는 것도 미리 잘 준비하시면 오히려 즐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